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C그래프에서 3D 프린터 관련해서 재밌는 논문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논문의 제목은 Printed Perforated Lampshade for Continuous Projective Image인데요. 논문 제목이 길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된 이미지를 램프 모양의 물체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을 쐈을 때 입력된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기여한 점들은 이제 먼저 3D 프린트된 이제 perforated surface라는데, perforated는 이제 바늘구멍이 뚫린이라는 의미로 구멍들을 뚫은 3D 프린트를 만들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것과,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헬프토닝이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걸 3D에 접목시켰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패브리케이션한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그 물질적인 제약 조건들을 그 상태 안에서 이제 어떻게 구멍을 뚫었는지가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문들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헬프토닝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컨티뉴어스한 이미지를 바이너리한 이미지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컬러 이미지를 이제 흑백 이미지로 바꿔준다거나, 이제 프린팅을 할 때 그 이제 프린터에는 이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출력을 할까에 대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스티플링이라는 기술은 이제 한국어로 점묘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점을 찍으면 모양을 나타낼지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옵틱스 릴레이티드 패브리케이션에 관련된 논문들인데요. 처음에 보시는 거는 이제 울퉁불퉁한 물질을 3D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그 울퉁불퉁한 면에 빛을 쏘면은 그에 반사된 빛들이 벽면에 이제 배트맨처럼 나오게 되는 형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파란색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3D된 프린트를 이제 겹겹이 쌓아서 그걸 통과해서 어떻게 숫자를 변형시키느냐에 관한 논문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사람 형상인데, 이거를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입이 벌려져 있고 다른 각도로 돌리면 입이 오므라드는 이런 어떤 물체를 어떻게 변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출력이 되게 만드는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램프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을 쏴서 이제 벽면에 이제 저 배트맨처럼 그 컨티뉴어스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점들은 이제 컨티뉴어스한 톤인데요. 이제 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처럼 되게 매끄럽게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구멍들을 튜브라고 하는데, 이 튜브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줘야 되고, 그 대신에 이 튜브가 많이 들어가려면은 이 튜브의 반지름이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그냥 물리적인 것들을 생각 안 했을 때는 그냥 최소화 시키면 되는데, 이거는 3D 프린트이기 때문에 패브리케이션 컨스트레인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작게 만들면은 클러깅이라는 엉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 튜브 사이에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쉽게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이 논문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이제 카메라 찍는 기술인데, 이제 기존에 있는 이미지와 우리가 프로젝팅한 이미지를 어떻게 비교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카메라 노출 시간을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해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Fabrication Constraint인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반지름이 작으면은 엉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아마 3D 프린트를 직접 출력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최소한의 반지름을 구해서 그 반지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깨지기 쉬운 이제 튜브와 튜브 사이의 벽면이 얇을수록 이제 깨지기 쉬운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거리를 최소화하고 그것보다는 더 크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 조건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이제 밝은 톤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지름을 키우면 더 밝은 톤이 나오지만, 이제 어두운 톤을 찍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줄여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클러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엉킴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반지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각도를 틀어서 빛이 나오는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티뉴어스한 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튜브를 최대한 많이 할수록, 튜브가 많이 있을수록 더 컨티뉴어스한 톤이 나오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그래서 작을수록 이제 튜브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반지름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들은 맨 오른쪽은 이제 인풋된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할프토닝이랑 스티플링이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스티플링으로 그냥 점묘처럼 점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 찍은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만든 시뮬레이터로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보시면은 컨티뉴어스한 톤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은 안 찍었기 때문에 이제 컨티뉴어스하지 않고 이제 점들이 약간 얼룩덜룩한 문양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한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되게 컨티뉴어스하게 나왔다는 점을 장점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램프에 디자인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A에 보시는 것처럼 입력 사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입력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벽면에 어떻게 뿌려질지를 시뮬레이션해서 레퍼런스 이미지 B0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 그 벽면에 얼마나 밀도가 집중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B의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밀집도를 가지고 이제 디스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구멍을 어떻게 뚫을지를 결정하게 되면서 C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C를 이제 보르노이 텐셀레이션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 그 만들어진 구멍을 이제 뚫어서 튜브를 생성하게 되고, 그 생성된 튜브에 빛을 쏴서 이제 벽면에 입력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면에 얼마나 밀집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밀집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수식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관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지름을 계속 줄이다 보면은 클로깅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도를 조정해서 이제 타겟의 이제 집중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IT는 타깃 이미지고요. 그러니까 입력된 이미지의 값이고 뒤에 있는 K는 이 전체 디스크에서 차지하는 이 튜브의 크기를 K라고 지정해 놨고요. 그리고 E는 이 튜브를 통해서 빛이 나아갔을 때 벽면에 도달하는 빛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측정하는 게 이 값이고, 저 이 값은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K를 보면은 이제 B0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레퍼런스 이미지로 이제 비교하는 시뮬레이트된 이미지인데요. 그 이미지와 타깃 이미지를 비교해서 만약에 레퍼런스 이미지가 더 어둡다, 그래서 더 밝게 해야 된다 하면은 R 값을 키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스크의 원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원 안에서 최대의 크기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B0가 더 밝다, 레퍼런스 하는 시뮬레이션 된 이미지가 더 밝을 경우에는 더 어둡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멍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여야 되는 것들을 이제 각도를 통해서 이제 구멍을 줄이게 되고, 이 구멍의 면적은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덴시티의 값을 설정해 놨는데요. 그거는 이제 덴시티 이제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느냐, 이 디스크가 많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이제 컨티뉴어스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값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여기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디스크를 어떻게 분포시킬 것이냐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디스크 분포는 이제 옵티멀 보르노이 텐셀레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 점들마다의 보르노이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디스크를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제약 조건 안에서 디스크를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이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n개의 값이 얼마나 정확도를 갖느냐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5300일 때 가장 적합한 커렉트한 사이즈를 갖게 되고요. 그런 계산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덴시티를 계산한 값과 이제 타겟의 덴시티를 통합한 걸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계산 후에 가장 적합한 걸 찾아내고, 그러면 이 디스크 안에는 이제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큰 것들은 이제 빛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각도를 변형해서 그 빛의 양을 줄여주고요. 이제 빛의 양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확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구멍을 삭제하고 대신에 그 옆에 있는 텐셀레이션에 집어 넣어줘서 이제 더 큰 그룹으로 확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 로이즈 메소드를 적용해서 이제 앞에서 보셨던 육각형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엘 로이즈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로 조직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 알고리즘을 적용하다 보면은 점차 점들이 이동을 하면서 육각형의 형태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육각형 형태의 디스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계산된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직접 튜브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제 밝기가 더 어두운 부분은 아까 그냥 출력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빛의 소스로부터 나와서 그냥 원의 형태로 출력이 되고요. 이제 각도를 트는 거는 이제 여기서처럼 이제 나오는 구멍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빛은 이거에 막혀서 안 나오게 되고, 이쪽 위에 빛은 여기에 막혀서 이제 위에가 안 나오게 되고, 이제 이 가운데로 나오는 빛만 이제 여기만 이제 빛이 출력돼서 빛의 양을 각도로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된 이미지를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건지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벽면에 쏘아진 각 포인트들의 빛이 반사되는 총합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빛의 근원에서의 이제 방출하는 특성하고 이제 벽면에서의 반사되는 특성들이 이제 주요한 요인으로 정의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하게 반사하거나 완전하게 방출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이러한 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식에서 이제 n은 이제 그 지점에 도달하는 빛의 빛의 숫자를 정의된 거고요. 도달하는 점이 아니라 이게 이 안에서 빛을 한 개만 쏘면은 구멍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은 빛들이 필요해서 이제 그 빛의 포인트를 몇 개로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을 해 놓고요. 그 빛들을 다 쏴서 여기에 도달하는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LI에서 빛을 쏘게 되면은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빛의 노멀한 값과의 이제 각도를 측정하게 되고, 이 각도는 세타 i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각도에 노멀한 값으로 나오는 값에 각도를 세타 p로 정의해서 이제 코사인에 세타 p를 넣고,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히 유도하는 과정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도를 줄여서 어떻게 빛이 정확하게 나오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위에는 그냥 빛의 양을 줄인 거고요. 이 밑에는 빛의 양은 같은데 각도를 줄임으로써 얼마나 위와 유사하게 나오는지를 테스트했는데, 보시면 점차 각도에 따라서 이제 빛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인데, 이제 오른쪽 사진, 처음 사진은 이제 원본 사진이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이 이제 시뮬레이션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램프를 통해서 빛을 쐈을 때 벽면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진하고 이제 마지막 사진을 비교해서 얼마나 정확도를 갖느냐를 테스트했는데, 초기에 2300개에서 최적화를 시켜서 5700개로 디스크를 줄이고 놨더니 일치하는 사이즈가 79%가 나왔다고 하고, 이런 걸 총 9개를 사용해서 이제 했고요. 마지막은 이제 범프를 이용해서 만든 켈리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램프 형태가 아니라 좀 나중에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커렉트한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비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빛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은 이제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A는 이제 모든 히스토그램이 일정합니다. 근데 B는 이제 시뮬레이션한 값이고, C는 직접 프로젝트한 사진을 찍은 건데, 시뮬레이션한 값에서도 이제 50 정도에서 값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시뮬레이션한 데이터와 유사하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사진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이제 이러한 히스토그램을 가지게 되는데, 시뮬레이션 값은 약간 낮은 값에서 더 많은 값들을 갖고, 이제 실제로 벽에 출력했을 때 히스토그램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진을 인식할 때 가장 비교가 되는 것들이 이제 대비인데요. 색간의 대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물체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물결이 좀 넓을 경우에는 유사한 처음 부분에선 유사하다가 좀 뒤로 갈수록 좀 떨어지고요. 이제 아주 얇은 간격으로 했을 때는 이제 크게까지는 못 가고 대비되는 게 약간 작은 물결로 이제 점차 수렴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결과는 이제 벽면을 어떻게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측정한 건데, 이제 더 가까울수록 더 좁은 면적이 나오게 되고, 이제 더 멀어질수록 더 많은 부분이 사진이 더 많은 부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각도에 따라서도 이제 사람의 형태가 변해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으로 출력된 사진들인데요.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이게 되게 특이한 형태의 것인데 여기에 적용을 해서도 이제 사진이 잘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레퍼런스입니다. 궁금한 게 그 밝기를 뭐 조절하기 위해서 실린더 튜브를 이렇게 돌린다고 하는데 네. 그냥 구멍 반지름을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튜브를 돌려요? 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밝게 만들려면 그 반지름을 키우면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반지름을 줄였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의 크기가 더 작아지면은 프린터 찍을 때 이제 엉킴 현상이 발생하고 클로깅이라는 엉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라디어스 반지름을 정해 놓고 거기서도 더 빛을 줄이기 위해서 각도를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클 때가 문제가 아니고 작을 때. 네, 커지는 것은 옆에랑 합쳐서 뭐 더 크게 만들면 되는데요. 줄이면은 아까 보니까 가로로 길어져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실린더가 있고 그리고 회전시키면은 종이를 말하는 거구나. 각도를 회전시키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따가 가로 좀 이렇게 길어지네. 회전 축 방향으로 해서 네. 빛이 나오는 패턴이 네. 그 가로로 긴 타원형도 아니고 뭐 네. 그러니까 저기 여기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그렇게 됩니다. 되네. 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도 중요하겠네. 이게 이렇게 돌릴지 이렇게 돌릴지. 네, 그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그거를 그냥 랜덤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안 하고? 네. 그래서 이 각도를 최대한 줄여서 이제 여기서 테스트한 결과가 이제 각도를 늘릴수록 빛이 적게 나오게 돼서 각도를 네, 높일수록 이제 여기에 0도 줄어드는 데 형태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나요? 이론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거는 그냥 돼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빛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가운데 구멍이 D1하고 D1의 교면만 빛이 통과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저 교집합 부분이 가로로 길잖아요, 저기서. 네. 아까 그 페이지에서는 보면은 각도를 늘려도 거의 동그랗게 나왔잖아. 여기. 가로로 긴 저 패턴이 나오는 게 이론적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로로 길게 이렇게 빛이 나와야 되는데 네. 어두워서 그런가? 18도 정도 되면은 네, 거의 동그랗게 나오고요. 점점 한 15도 정도 됐을 때 오히려 세로폭이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거의 패턴 자체는 큰 영향은 없고 가장 작은 반지름은 몇 밀리로 찍었대요? 여기서 제가 확인하면 아마 0.6mm로 찍었다고 하고요. 그 두 개 사이의 거리는 이제 0.5mm로. 거리는 이렇게 정해놓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이프티라고 해서 이제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두께인데요. 이거는 0.5mm로 설정해놨다고 합니다. 튜브를 돌리는 방법도 있는데 좀 이렇게 더 떨어뜨리면 간격을 조절해 갖고 넓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스티핑이라는 기술이 이제 어두운 부분은 안 찍어도 되지 않냐 이런 건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컨티뉴어스한 이미지로 안 나오고, 저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식이 스티핑을 한 거에다 실린더를 이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티핑을 안 썼다는 거야? 여기서는 하프 토닝을 이용해서 텐셀레이션을 하고요. 스티핑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티핑은 점소묘이기 때문에 점박이처럼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멍을 거의 균일하게 뚫어줬던 얘기예요? 네, 구멍 저런 사진 있나? 구멍에 이렇게 구멍을 균일하게 뚫고 각도만 조절해서 이제 구멍의 크기도 같아? 네, 구멍의 크기는 거의 여기 디스크의 크기는 다 단일하고요. 동일해? 네, 동일하고 이제 그걸 각도로 꺾어가지고 이제 빛을 조절하게 됩니다. 나는 반지름이 좀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처음에 논문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그래? 네,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은 이제 컨티뉴어스한 이미지가 나오기 좀 힘들다. 그리고 전체 면에 그러면은 파라미터가 컨트롤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저 튜브의 각도밖에 없다는 거야? 튜브의 각도랑요, 이제 보르노이 하면서 이걸 어떻게 구멍을 균일하게 찍을 것인지. 아니, 지금 보니까 패턴이 일정하잖아. 네, 여기 일정하긴 한데 이제 보르노이 쓰면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일정하게 나오진 않고요. 좀 작은 구멍도 있고 큰 구멍도 있는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본 게 그거잖아. 구멍은 다 크기가 똑같냐고 물어봤는데 똑같다고. 네. 네,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더 밝은 것을 찍을 때는 더 넓혀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구멍 반지름하고 각도하고 뭐 이렇게 되겠네. 네, 오리엔테이션하고 뭐.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구멍 크기가 바뀌면은 얘네들 위치가 조금씩 바뀌겠어요. 네. 여기서 구멍을 조절하는 거는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하나씩 제거하고 테스트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건 무슨 얘기야? 이제 이 디스크를 어떻게 분포시키느냐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